물질의 세계 에드 코네이 즈음, 모래, 소금, 철, 구리, 석유, 리튬. 6가지 땅속 물질은 어떻게 땅 위의 역사를 움직이는가?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꾼 경이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인류의 대서사를 설득력 있게 풀어낸 책. 팀 마샬, 지리의 힘저자. 책 물질의 세계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질이나 지하 광물을 소개하는 책자가 아닙니다. 다큐멘터리이자 역사와 철학, 과학과 인문이 담겨 있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성경보다 더 유용하고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를 창조했다고 쓰여 있는 성경에는 물질에 대해 10분의 1, 아니 만분의 1도 쓰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에드 코네이가 쓴 프롤로그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지, 물질 세계에는 어떤 가치가 숨겨져 있는지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요약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기에 이해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프롤로그. 인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물질 세계로의 여행. 나는 벼랑 끝에 서서 이제껏 본 적 없는 아주 깊은 구덩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폭파 버튼을 누르려고 깊은 사막까지 온 게 아니었다. 나를 이곳으로 이끈 건 모종의 수수께끼였다. 몇 달 전 영국의 무역 통계를 훑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금의 흐름이 통계 수치를 왜곡하면서 영국 경제의 큰 그림을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금은 최대 수출 품목으로 자동차와 의약품을 앞지를 정도였다. 영국은 금광업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이것은 수수께끼였다. 어떻게 지하에 이렇다 할 양의 금이 매장된 것도 아닌 나라가 최대 금 수출국 중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코르테즈 광산은 미국 네바다주 테나보산의 산등성이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원래 서부의 쇼쇼니족이 살던 성스러운 땅이었다. 채굴 과정은 19세기 채굴업자들의 기술을 그대로 답습한 방식으로 간단한 편이었다. 단지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는 점만 달랐다. 땅속의 안반층을 폭파하여 작은 바위로 쪼개고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든 다음 시아나물 용액과 혼합해 금을 추출했다. 금이 생산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지켜보면서 가장 놀란 점은 반짝거리는 금속 겨우 몇 조각을 얻기 위해 오늘날 이처럼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금괴 한 덩이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흙을 파헤쳐야 할까? 골드바 표준 용량인 400트로이온스 하나를 만들려면 5,000톤의 흙을 파내야 했다. 이는 세계 최대 여객기인 A380 열대가 만석일 때의 무게와 비슷하다. 어쩌면 당신은 금이 오늘날 이런 식으로 채굴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자연에 금덩어리가 묻혀 있다거나 대자연 속 금맥에서 그대로 채금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혹자는 금이 독성 혼합물을 사용한 화학 작용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단순히 땅속에서 캐내는 것이 아니라 산 전체를 폭파하여 얻어낸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내가 순진한 편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내 옆에 무전기에서 카운트다운이 이어지는 동안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아마도 이 반지를 만든 금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기술을 사용해 채굴했을 것이다. 어째서 나는 이 금이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하지 않았던 것일까? 아내의 약혼 반지 다이아몬드가 분쟁 지역 다이아몬드인지 여부는 그렇게 열심히 확인했으면서 말이다. 그런데도 이 금반지를 만들기 위해 인간과 토지가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는 왜 확인하지 않았던가? 금은 야만적 유물이다.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금을 가리켜 야만적 유물이라고 비판했다. 금이 장신구나 유물 속에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외에는 기능적으로 하는 일이 없다는 뜻이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생활에 별 지장 없는 금속을 지하에서 채굴하기 위해 그렇게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니. 실제로 필요한 물질들을 채굴하려면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할까?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크게 의존하고 있는 물질은 무엇일까? 이 세상에 없다면 문명을 멈춰 서게 할 정도로 중요한 물리적 요소들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미국에서 생산하는 $5 중 $4가 서비스 부문에서 나오고 나머지 $1는 에너지업, 광산업, 제조업에서 나온다. 그렇지만 소셜 네트워크부터 소매업, 금융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이 물질적 하부 구조에 의존하지 않는가?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거기에 제공하는 건 물질계다. X나 인스타그램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해서 세상이 종말을 맞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강철이나 천연가스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가 된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특히나 전쟁, 물자 부족, 금융위기 같은 국면에서는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국민 총생산 GDP 같은 통계의 세계에서 돈은 그저 돈일 뿐이다. 인스타그램에 쓰든 먹을거리에 쓰든 똑같은 돈이다. 여기에는 분명한 논리가 존재하지만 내 질문에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한다. 어떤 상품의 가격을 아는 건 좋은 일이지만 가격은 중요성의 등가물이 아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 위해 쓰였다. 물질들의 시장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 물질들에 의존하는지를 따져보자는 소리다. 내 전문인 경제학을 벗어나 문제에 더 깊이 파고들자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다. 경이롭기까지 했다. 흔하고 평범하고 저렴한 이 물질들이 알면 알수록 마법처럼 느껴졌다. 조금이라도 주식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쓸데없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떠도는 주식 정보를 눈여겨보지 말고 오히려 물질의 세계와 같은 책을 읽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을 보고도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 아예 주식에 관심을 끊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물질들이 공급 부족에 처하기 전까지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봉규산 유리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팬데믹 시기에 백신 유통에서 가장 우려되었던 부분은 백신 자체가 아니라 그걸 운반하는 용기의 부족이었다. 이를 계기로 봉규산 유리가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광산부터 제련소, 공장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노동자가 분발하여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 코닝은 주사약을 담는 유리 용기인 바이알의 수요가 늘어나자 붕소 대신 알루미늄, 칼슘, 마그네슘으로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유리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부분들은 이만큼 운이 좋지 못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마스크, 멸균 면봉, 진단시약, 그리고 시멘트, 강철, 목재, 화장지, 산업가스, 화학물질이 부족해졌다. 기업의 경쟁과 생존에는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거기에는 기술의 혁신과 과학의 발전도 한몫을 하겠지만 자연재해나 전쟁 등을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전 세계가 몸살을 앓았던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가장 큰 변수이겠지만 말입니다. 공급망 위기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이 문제가 전 세계 정부와 정책 기반자들을 급습해 놀라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반도체가 부족해져서 놀랐고 다량의 반도체가 필요한 자동차 업계에서 신차를 생산하지 못해서 또 놀랐으며 그로 인해 중고차 가격이 너무 올라가 신기록을 경신하자 다시 한번 놀랐다. 2021년 말 영국 정부는 이산화탄소의 부족을 발견하고 놀랐다.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식품 산업은 발포성 음료를 만들거나 보존하지 못하고 도축 전에 돼지나 닭도 기절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에 재차 놀랐다. 이 모든 게 채셔와 티스사이드에 있는 비료 공장 두 곳이 갑자기 문을 닫아서 생긴 일이었다. 결국 위기 관리를 위해 중요한 건 근검 절약이나 마케팅 같은 행위가 아닐 겁니다. 풍부하고 다양한 지식 정보를 채우는 일, 즉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교육과 성장을 돕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한 물질의 가격이 요동치는 바람에 전혀 무관해 보이던 다른 물질이 갑자기 부족해지는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째서 예측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연필처럼 매우 간단한 물건을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각각의 부품을 만드는 제조업자들부터 제조 공정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발전소 근무자들까지 수백만 명의 사람이 나연필의 탄생에 참여하지만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극히 일부밖에 알지 못한다라고 리드는 썼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일상용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하여 아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이토록 복잡한 제조 과정을 단 한 사람이 맡거나 더 나아가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원자재를 세련된 상품으로 완성해서 소비자에게 유통하는 사람과 기술의 네트워크는 원자재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과 함께 이 책의 주요 관심사다. 이 책에서 여러분은 서로를 잘 모르는 인정 네트워크가 어떻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비활성 물질을 그토록 경이로운 상품으로 탈바꿈하는지 그 과정을 목격할 것이다.
몇몇 공급망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급망 못지않게 경이로웠다. 물질 세계로의 여행은 내 커리어에서 가장 흥미롭고 지적 흥분이 넘치는 경험이었다. 이 여행은 뜻밖의 치료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현대 생활의 근원적 요소들을 더 깊숙이 탐구하고 조사하면서 내 주위의 세계와 좀 더 연결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자동차 배터리, 통유리, 스마트폰 제조에 더 가까워졌다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이 물건들이 이제 미스터리로만 보이지는 않는다. 물건들을 어떻게 만들고 얻는지 전혀 모른 채 평생을 비물질 세계에서만 살아왔던 나는 이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독자들 역시 이 책을 읽고 영감을 얻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일상용품에 어떤 마법이 깃들어 있는지, 그리고 단순한 물질들 속에 어떤 경이로움이 숨어 있는지 읽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책 물질의 세계를 통해 잘못 알고 있던 사실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지구온난화와 환경 문제로 인해서 범지구적으로 지하자원, 채굴과 화석 연료를 줄여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대부분 국가에서는 지하자원과 화석 연료의 사용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물질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에 더 진정성이 느껴지는 건 아닐까요? 더불어 물질의 세계만 알아도 성경이 엉터리라는 사실은 증명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로부터 아담으로 거꾸로 창조의 시기를 유추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주 창조의 시간은 채 1만 년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아담 930살, 셋 912살, 에노스 905살, 게난 910살, 마할랄렐 895살, 야렛 962살, 에녹 365살, 무두셀라 969살, 라멕 777살, 노아 950살까지 모두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말입니다. 성경은 추호도 하나의 거짓말이 없다고 떠드는 기독교인들에게 과학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저자가 남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락 시계 혹은 지지락해라는 비유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지금까지의 지구 역사를 1년으로 압축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지구는 1년 전 1월 1일 자정에 탄생했다.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는 현재는 그로부터 365일이 지난 새해 전야의 마이크로초에 해당한다. 이 달력에 따르면 단세포 생물은 2월 말에 생겨났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암석은 3월 초에 만들어졌다. 로칼린 위쪽의 해안에서 발견된 루이스 편암은 4월에 만들어진 셈인데 실제 시간으로는 30억 년 전이었다. 우리가 아는 생명체, 그러니까 곤충이나 파충류는 12월 초에 생겼다. 그레이트 글렌 단층이 스코틀랜드를 양분한 바로 그 시기였다. 공룡의 시대는 12월 13일에 시작하여 12월 26일에 끝났다. 리비아 사막 유리를 만들어낸 아프리카 유성은 12월 29일 이른 아침 거대한 모래 바다에 충돌했다. 인간 비슷한 동물들이 처음으로 등장한 건 12월 31일 초저녁인 오후 5시 18분이었다. 그렇다면 호모 사피엔스는? 우리가 마침내 이 파티에 뒤늦게 나타난 시각은 새해로 넘어가기 15분쯤 전이었다. 실제 시간으로는 수십만 년 전쯤이다. 지금까지 책보다 남자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